백악관이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기원과 관련해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제약사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에 대한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경제 정상화에 점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항공 여행객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90%를 회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또 아시아계 남성이 등을 떠밀려 선로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 뉴저지에서는 한 10대 소녀가 식당에 들어가서 손님에게 신생아를 맡기고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25,925명, 사망자는 416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961명, 사망자는 33명이 늘었고 뉴저지의 확진자는 102명, 사망자는 9명이 늘었습니다.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181명, 사망자는 2명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거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코로나19 기원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백악관도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세계보건기구의 개입과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전문가 주도의 평가를 지지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비공개 정보 보고서를 인용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연구원 3명이 코로나19 발병을 보고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 고열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을 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에 대한 질문에 현재로선 코로나19 기원에 대해 결론을 내릴 만한 데이터와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우리는 다양한 옵션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데이터와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구해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도 코로나19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주장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코로나19의 우한 연구소 기원설에 대해 연구소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빼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나왔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아주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미 9년 전 중국에서 박쥐 배설물을 치우러 광산에 들어갔던 광부들이 코로나19 증세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연구원들이 이 현장을 방문해서 바이러스 표본을 채취했다는 건데 중국 당국이 이 현장을 취재하려는 외신 기자들을 저지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2012년 4월 중국 남서부 산악지대 한 광산에 광부 6명이 박쥐 배설물을 치우려고 들어갔다가 의문의 병을 앓았고 이 중 3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이 현장을 방문해 광산의 박쥐로부터 샘플을 채취한 후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이 바이러스가 연구소에서 흘러나와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를 촉발했을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광부들의 증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중국 남서부 쿤밍 의과대학 리쉬의 석사 논문에 나와 있는데 이 논문은 2012년 4월 25일 입원한 리라는 성의 42세 남성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리는 그해 4월 2일 모장 지역 광산에서 배설물을 치운 이후 호흡곤란과 고열, 기침 등 증세를 나타냈고 30세에서 63세 사이에 다른 동료 광부 5명도 같은 증세로 입원했는데 이 중 3명이 숨졌습니다. 이후 우한 연구소 과학자들은 이 광산의 박쥐들에서 사스와 유사하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이는 바이러스를 발견했습니다. 지난해 2월 스정리 우한 연구소 신흥 감염병 센터장은 윈난의 박쥐에서 추출한 바이러스의 표본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 정보를 비교한 결과 96.2%의 일치율을 나타내 가장 유사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왜 우한 연구소가 해당 바이러스 및 광산 사망 사례에 관한 연관성을 더 일찍 발표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약사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에 대한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65세 이상 600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약사 화이자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백신 3차 접종분과 폐렴구근 백신 후보인 20VPNC를 동시에 투여하는 임상시험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시 투여를 실시했을 경우 안전성과 백신 접종 후 6개월 뒤 후속 관리가 임상시험의 주요 목표입니다. 임상시험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600명이 참여했습니다. 600명은 임상참여 최소 6개월 전에 백신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임상시험 참가자들은 폐렴구근 백신 후보와 코로나19 3차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그룹, 폐렴구근 백신 후보와 위약을 접종하는 그룹, 3차 부스터샷과 위약 접종 그룹으로 나뉩니다. 그동안 연구자들과 보건당국 관계자들은 백신이 체내에서 유도하는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하될 수 있고 새롭게 출현하거나 진화한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엘버트 블러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화이자 백신 접종자는 두 번째 접종 이후 8에서 12개월 이내 부스터샷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고 향후 2개월 내 새로운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약사 모더나는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12세에서 17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곧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는데 7월 초에 승인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스테판 반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는 오늘 성명에서 모더나의 메신저 리보엑산 백신이 임상시험 결과 12세에서 17세 청소년들의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것에 고무됐다면서 새로운 부작용도 없이 안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셀 CEO는 해당 연구 결과를 식품의약국과 관련 규제기관에 제출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FDA가 12세에서 15세를 대상으로 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하는 데는 약 1개월이 걸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모더나도 오는 7월 초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모더나는 12세에서 17세 청소년 3,732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는데 이 중 3분의 2는 백신을, 나머지는 위약을 맞았고 백신을 접종한 그룹에서는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더나는 동료 심사를 받기 위해 해당 연구 결과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모더나는 또 여전히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고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대상으로도 임상시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정상화에 점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항공 여행객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90%를 회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통안전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인 23일 미국 전역에서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여행객이 186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5월 메모리얼데이 연휴 직전 일요일에 항공 여행객 약 210만 명의 90%에 달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던 지난해 같은 시점에 항공 여행객은 26만 7천 명에 그쳤습니다. 통상 여름철의 시작으로 여겨지는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항공기들은 손님으로 거의 꽉 차고 있습니다. 2019년 국내선 여객기당 평균 99명의 승객을 태웠는데 최근 평균은 98명입니다. 한편 CNN 방송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집계를 인용해 지난 23일까지 50개 주 가운데 절반인 25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에서 성인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커네티컷과 하와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저지, 뉴욕,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등이 포함됩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성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메인주로 62%에 달했습니다. 또 24일 기준으로는 이들 25곳 가운데 커네티컷과 메인, 매사추세츠, 버몬트주에서 전체 주민의 절반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형 항공사 유나이티드 항공은 1년 무료 항공권을 내걸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어제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이날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들을 대상으로 항공 여행을 위한 백신 접종이라는 이름의 특별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22일까지 유나이티드 항공 로열티 프로그램 마일리지 플러스 계정에 백신 접종 증명카드에 사진을 찍어 올리면 당첨 대상이 되고 18세 이상 미국 내 거주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 추첨하는 대상 5명의 경우 동반 1인과 함께 전 세계 유나이티드 항공 취향지 어디든 갈 수 있는 무료 탑승 서비스를 1년간 횟수에 제한 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6월 한 달간 30명에 대해 국내선 왕복 항공권을 목적지에 상관없이 2매씩 제공합니다. 모든 당첨자는 1등석 포함 좌석 등급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최고 경영자 스캇 커비는 미국의 항공 여행객 수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해가고 있다며 백신 접종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또 아시아계 남성이 등을 떠밀려 선로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징후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퀸즈에 위치한 21번가 퀸즈 브리지역에서 아시아계 남성이 등을 떠밀려 선로로 추락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는 35세의 아시아계 남성으로 이날 오전 7시 45분께 역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등 뒤에서 다가온 사람에게 떠밀려 선로로 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추락 과정에서 이마가 찢어졌지만 차량에 치이진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주변에 있던 다른 지하철 이용객들의 도움으로 플랫폼 위로 다시 올라왔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NYPD는 이번 사건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한 아시아계를 향한 징후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징후범죄 태스크포스에 수사를 맡겼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의 등을 밀기 전 무엇인가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 20에서 30대의 남성으로 검은색 후드티와 검은색 마스크 차림이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최근 급증하는 지하철 역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과 역사에 경찰관을 추가로 250명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에 배치되는 경찰 규모는 총 3,250명으로 늘게 됩니다. 텍사스 주의회가 면허 없이도 권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지난 주말에만 10명이 넘는 총격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반대 목소리가 큰데요. 주지사는 이미 서명 의지를 밝혔습니다. 어제 텍사스 주의회는 별도의 허가나 신원 조회, 훈련 없이도 권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승인해 그레그 에버 주지사에게 보냈습니다. 에버 주지사는 이미 서명 의지를 밝힌 상황입니다. 텍사스는 미 전역에서 가장 총기 규제 조치가 느슨한 지역으로 꼽히며 주내 권총 면허 보유자만 160만 명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소총의 경우는 공공장소에서도 면허 없이 소지가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를 앞두고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텍사스에선 2019년 8월 엘페소 월마트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총 22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그 전해인 2018년 5월에는 휴스턴 인근 고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 8명과 교사 2명 등 총 10명이 사망했고 2017년 11월에는 같은 주 서덜랜드 스프링스 지역에서 역시 총격으로 26명이 숨졌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지난 주말에만 5개 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2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총기 소지 찬성단체이자 영향력 있는 로비단체인 전미 총기협회는 이번 조치를 두고 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총기 조치라고 호평했습니다. 뉴저지주 주민들이 평생 살면서 납부하는 세금 총액이 93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50개 주 가운데 세금 부담이 가장 높았습니다. 재정기술회사인 셀프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저지 주민들은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1인당 평균 93만 1,697달러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주민 1인당 평생 버는 돈이 평균 190만 달러라는 것을 감안할 때 총 수입의 거의 절반인 49.51% 정도를 각종 세금으로 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뉴저지주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는 이유는 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한 주민들이 내는 재산세가 워낙 많기 때문인데 2021년 기준 뉴저지주 주택 소유자들의 평균 재산세는 연간 9,000달러 이상으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소득세 부담은 전국 3위, 판매세 부담은 18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저지주에 이어 주민들이 평생 세금을 많이 내는 주는 매사추세츠주가 82만 7,285달러로 뒤를 이었고 커네티컷 80만 5,213달러, 뉴햄프셔 77만 8,837달러, 로드아일랜드 76만 6,521달러, 뉴욕주는 73만 4,563달러로 6위에 랭크됐습니다. 반면에 평생 주민들이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주는 50위에 오른 웨스트 버지니아주로 32만 1,023달러에 불과했고 주민들이 평생 버는 수입인 130만 달러와 비교할 때 4분의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19일 뉴저지에서는 한 10대 소녀가 식당에 들어가서 손님에게 신생아를 맡기고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4시쯤 뉴저지주 저지시티에 있는 한 멕시칸 식당 CCTV에는 한 소녀가 신생아를 안고 들어가 식당 계산대로 향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당시 이 소녀는 점주에게 신생아를 발견했다면서 도움을 요청했고 당시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있던 여성 알리스 스캇은 다가가 숨을 쉬는지 확인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스캇에게 아기를 건넸고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스캇은 숨쉬기 힘들어 보이고 탯줄 일부가 남아있는 아기에게 온 신경을 집중했고 그 사이 소녀는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곧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스캇에게 산소 마스크를 전달했고 이후 아기는 큰 소리로 울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캇은 아기가 잠시 뒤 배가 고픈지 산소 마스크에 달라붙기 시작했다며 그 모습을 보니 괜찮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식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아기 엄마로 추정되는 그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소녀와 아기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고 이후 스캇은 남자친구와의 상의 끝에 아기를 입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캇은 아기 엄마가 어려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잘 몰랐을 것이라며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녀에게는 어떤 혐의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타이어 전문 매체 모던 타이어 딜러에 따르면 상무부는 어제 한국, 대만, 베트남, 태국산 승용차, 경트럭 타이어에 14.62%에서 101.84%의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수입한 타이어가 미국에서 시장 가격 이하로 덤핑 판매되고 있다는 예비 판정을 유지한 겁니다. 한국 업체의 반덤핑 관세율을 보면 한국 타이어와 넥센 타이어가 각각 27.05%, 14.72%로 정해졌습니다. 나머지 기타 업체의 경우 12.74%입니다. 타이어 반덤핑 관세는 국제무역위원회 조사와 판정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미얀마의 뉴스 잡지 프론티어 미얀마의 주필로이라는 미국인 데니 펜서가 24일 양곤 국제공항에서 쿠알라룸푸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미얀마 당국에 체포됐다고 프론티어 미얀마 잡지사가 밝혔습니다. 영어와 버마어로 동시에 발행되는 프론티어 미얀마는 펜서가 체포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며 펜서가 양곤의 인세인 교도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세인 교도소는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의 정치범들이 수감되어 온 곳입니다.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아마존이 MGM을 85억에서 90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이 성사 직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체결된다면 2017년 유기농 식품 전문 슈퍼마켓 체인 홀푸드를 137억 달러에 인수한 이후 아마존의 최대 규모 인수가 됩니다. MGM은 007 제임스 본드 시리즈 제작사로 인수가 성사된다면 아마존 콘텐츠 사업의 도약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마존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스트리밍 업체들과의 경쟁 속에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콘텐츠의 확장을 모색해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는 31일까지 백신을 신규 접종한 이들에게 뉴욕 주립공원 181곳을 이틀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입장권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1회 접종만 하면 되는 존슨앤존슨 백신 혹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중 1회차 접종을 받은 경우입니다. 무료 입장권은 모든 뉴욕 주립공원에서 백신 접종 확인서를 보여주면 수령할 수 있고 올해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무료 입장권은 뉴욕주 해변 67곳과 수영장 35곳의 주차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천둥 번개와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9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곳에 따라 구름이 많겠습니다. 금요일은 소나기가 내리겠고 오후부터는 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